부동산 대책, 세금은 발표가 됐고 오늘 대출과 공급 대책까지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삼박자 원칙을 오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정한 조세, 두터운 금융, 파격적인 공급. 자, 오늘 발표된 두 번째 금융 대출 정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풀어달라는 요구도 많았는데요.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풀리고 쪼이는지 오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총량 규제로 묶어놨던 가계대출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현재 1.5%에서 3%로 높여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약 30조 원 가까이 늘려주는 겁니다. 늘어난 대출은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 잔금 대출과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청년 주거 안정 등에 우선 배정됩니다. 특히 입주를 앞두고 대출이 막혔던 실수요자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발표로 인해서 많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그간 신혼부부들의 혼인신고를 망설이게 했던 일명 결혼 페널티도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했던 조건에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7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추가한 겁니다. 시중은행 대출은 금리가 6%여가지고 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인신고는 일단 늦추고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아파트 매수도 다시 알아볼 생각입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실제 거주한 적 없는 1주택자에 대해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닥치고 공급이라고 했던 그 공급 대책은 어떨까요? 올해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총 23만 호 이상을 짓겠다면서 그중 2만 7천 호는 부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은 한 곳 1,000가구 공급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영기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2만 7천 가구 부지를 공개했는데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와 광주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연결을 해서 일단 준비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2만 1,700가구가 들어설 경기 남양주로 인근 대학교 농장 그린벨트 지역까지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광주 장지동에도 4,500가구를 공급합니다. 두 지역 모두 2030년 착공 계획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염창공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는데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강서 염창공원 부지입니다. 이곳은 민간 개발 사업이 취소된 후 약 20년간 방치돼 왔었는데요. 정부는 2029년에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앞서 1월 발표한 과천 경마장 등 부지의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으로 최대한 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와 지자체 등의 반발이 과제입니다. 이렇게 속도전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수도권 신규 택지 7만 3천 가구의 위치는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서울에 이 새로 아파트 지을 땅이 별로 남아있질 않죠. 그러다 보니 이 용산공원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용산공원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마련하는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인데요. 아파트 공급을 위해 녹지를 얼마나 줄이는 게 맞나, 이 콘크리트 숲이 자칫되는 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가상 이미지입니다. 어떤 미래를 원하느냐는 문구와 함께 울창한 용산공원, 빽빽한 아파트 단지가 대조적입니다. 8월 13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과 공사장으로 변한 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의 조망을 아파트가 가로막은 그림도 있습니다. 용산공원 개발 움직임에 주민들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 처리가 임박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되 녹지 비율을 낮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일부와 용산 정비창, 주변 미군 반환 부지 등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은 바로 옆 용산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남산경관이 가로막히고 휴식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휴식 공간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남기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당 관계자는 미군 기지를 포함해 일부를 아파트로 공급할 뿐 콘크리트 숲으로 바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자, 매달 월세 85만 원을 30년간 내면 내 집이 생긴다. 어떠십니까? 오늘 발표된 청년 보금자리론 정책입니다. 목돈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 이 대상이 4억 원 이하 이 빌라 같은 비아파트로 한정이 되면서 이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생애 첫 주택으로 비아파트를 사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인데 아파트가 아닌 4억 원 이하 주택, 즉 빌라나 오피스텔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내면 내 집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려 30년 동안 연 3%의 금리로 갚으면 매달 내는 원리금은 85만 원.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란 설명입니다. 비아파트로 제한되는 것에 2030 청년층 반응은 엇갈립니다. 오피스텔이랑 빌라를 안 살려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매매를 안 하는 건데 사실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주차 문제도 있고 그 거주지에서 내가 계속 거주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만 좀 유연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정부는 갈아탈 때 생애 최초 우대 자격이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징검다리로 활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세와 반전세 청년도 보증 규모와 대상 범위를 늘리는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기존 물량 외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 공급하는 물량은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좋은 입지의 국유지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필요성은 분명히 지금 현재 그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서울시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제 개편안만 나오면서 공급, 전월세 대책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신규 공급이 연내 한 10만 호 정도 될 거다라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님, 네. 오늘 발표된 데 보니까 논란이 좀 있었던 용산 어린이정원 이런 데는 좀 빠졌던데요. 오늘 나온 대책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용산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졌던 것 같아요. 서울서울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뭐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뭐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지 예. 공급과 금융 정책이 같이 들어가서 세제, 공급, 금융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야만 부동산 정책 자체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급 정책을 발표했고 주목할 건 23만 호 공급인데 속도전입니다. 보통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시장에 그래 5년 뒤에 지어질 건데 우리한테 지금 실제적으로 뭐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되겠어 하지만 이번 공급 대책에 있어서는 한 67개월 걸리는 공급을 한 38개월로 줄이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 당신 건축 방식까지 바꾸겠다. 모듈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택지를 지정하고 착공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바로 2, 3년 안에 시장의 공급 물량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안정성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정적으로 3년 뒤에 이게 주택이 들어오네라고 하면 23만 원 오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세제 개편안 때문에 불안했던 말하자면 실소유자든 아니면 세입자든 이런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실질적인 뭐 방안이었다고 좀 보는 것이고 예. 금융도 지금 이제 어차피 지으려면
건설사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PF 보증에서 33조를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집값이라든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PF 시장을 확 묶어놔서 건설사들이 숨도 못 쉬었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PF 보증 33조까지 풀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대출 계획까지 다 푸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3박자는 오늘 발표로서 거의 다 큰 뼈대는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건설사를 위한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에 공급의 속도가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청년들을 위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펫버스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하는 걸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는 방안이 도입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정영지 변호사님. 근데 이게 주거로 이제 고시원을 쓰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청년들 반응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옛날에 그 고시 공부할 때 고시원 살아봤거든요. 고시원은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은요, 원룸보다도 작은 게 그게 고시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요, 오랜 기간 동안에 살면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욕조를 만든다면서요. 욕조를 만드는 대신에 책상을 없앤다면서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책상 대신 욕조를 넣어주면 뭐 대단한 걸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이야기,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고시원은 차라리 펫버스 하우스가 더 살기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은요.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고시원 같은 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 2030들은요. 선진국에서 태어난 그런 청년들입니다. 아주 귀한 우리나라 미래를 장래를 담당할 그런 청년들인데 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게 결혼도 하고 이것저것 잘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게 그걸 해야지 그 아이디어가 고작 고시원에다가 욕조 넣으면 된다 이런 거니까 정말로 세상은 확확 바뀌고 있는데 586적인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게 또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날 국민의힘은요. 사전 청약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국민이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신뢰보호 원칙을 안 지키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 정책을 뒤집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다. 더군다나 이 공공주택에 있어서 정부가 하면 안 되는 저는 거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은 저 펫버스에서 살라고 하죠. 네, 현장에서 저런 목소리를 듣고 황희 의원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펫버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장도영 대표 요새 행보를 보면 올림픽공원도 그렇고 부동산 이런 얘기하면서 청년 민심을 좀 공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20대, 3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표심을 계속 모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뭐 비판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건 보고 물론 폐버스 문제나 폐버스를 가지고 임시 주거식을 만든 건 잘못된 얘기죠. 그건 황 의원이 잘못한 건 분명하고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정부가 어쨌든 청년 정책,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얘기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무작정 비판만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야당 대표라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좀 제시하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진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은 대안도 같이 제시하면서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정부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부터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보태면요. 지금 국민의힘에 정책의 의장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이 정말 어떤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 정책을 지금 논의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책의 의장이 워낙 오래 공석이다 보니까 제1야당으로서는 좀 임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